지금 이 강의는 두 번째 강의는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의 힘이라는 주제로 지금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농장에 지금 지난 여름에 비가 규칙적으로 안 왔습니다. 여기가 원래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은 아닌데 원래 연간 강수량이 1264mm인가 그래요. 그럼 한 달에 이제 100mm 정도 오는 되게 좋은 땅인데 작년에 이게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농사를 짓는데 연간 강수량이 1000mm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봄에 한 500mm 퍼붓고 겨울에 500mm 퍼붓는다면, 가을에 500mm 퍼붓는다면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홍수 아니면 가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신에 하루에 일주일에 한 30mm 정도만 계속해서 비가 온다면,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30mm 정도만 온다면 작은 비라도 되게 좋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일상생활로 한번 돌아와 봐요. 1년에 수입이 5천만 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A라는 사람도 5천만 원이고 B라는 사람도 5천만 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일정하게 한 달에 400만 원을 벌어서 약 5천만 원을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B라는 사람은 어떤 달은 한 푼도 못 벌어요. 근데 어떤 달은 1000만 원도 벌어. 근데 1년 다 따지고 나면 둘이 다 5천만 원이야. 이런 경우에 두 사람은 매년 5천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거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의 힘은 현격하게 달라요. 수입이 일정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그 수입의 질이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훨씬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질이 좋다는 얘기예요. 정기적인 돈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마치 기업 운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현금 흐름이거든요. 이 회사가 현금이 들어오고 나는 거를 이렇게 계산해서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보통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도 현금 흐름이 좋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어도 망할 수가 있어요. 이 회사가 내년에 들어올 돈이 엄청 많은데 지금 당장 쓸 돈이 없으면 이게 부도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들어오는 게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일정하게 들어오는 힘이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의 총량과 비교할 때 엄청 고품질의 돈이에요. 이게 고품질의 돈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비정기적인 수입은 한 번 몰려온 돈이라서 실제 가치보다 커 보여요. 얘들이 몰려와 있으니까 덩치가 되게 큰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런 자산들은, 모은 사람들은, 이런 자산들을 받게 된 사람들은 자기가 항상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치한 데를 쓰거나 자랑하는 데 쓰거나 스스로 녹아버리듯이 이렇게 없어집니다. 흔한 생각으로는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 돈이 언제 또 들어올지 모르니까 아껴갖고 분배할 것 같잖아요. 이렇게 분배하는 사람들은 5%, 10%도 안 돼요. 그래서 비정기적으로는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보다 약한 돈을 갖고 있다고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비정기적인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산을 정기적인 수입 쪽으로 옮겨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수입이 생기는 대로 일정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이나 배당이 나오는 주식이나 이런 곳으로 자기의 소득 자체를 옮기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루라도 일정하게 소득이 나오는 곳으로 자신의 자산을 옮겨놓지 않으면 비정기적인 돈들은 정기적인 돈들을 소유한 사람한테 돈은 빨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기적인 돈들과 비정기적인 돈들이 싸우면 언제든지 정기적인 돈들이 이깁니다. 규칙적인 수입의 가장 큰 장점은 미래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리스크 제어라고 하거든요. 리스크가 없어지는 것, 이 자체가 자산입니다. 리스크라는 것은 자산 운용에 있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예요. 이게 모든 것을 다 앗아갈 수 있어요, 이 리스크는. 그리고 언제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우리가 모퉁이를 돌다가 갑자기 맞닥뜨릴 수 있는 게 리스크거든요. 이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 내가 리스크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다, 이거는 정기적인 돈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정기적 수입이 그렇게 고품질이면 정기적 지출은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위험한 애들이에요. 내 재산에 정기적 지출이 늘어나 있다면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정기적 지출에 무관심해요. 이게 어디서 10만 원짜리 회원권 이런 거는 그렇게 하면은 1년짜리면 120만 원이란 얘기예요. 월별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모아놓으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정기적 지출은 나에게 리스크를 발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면 정기적 지출은 여러분들을 칼날처럼 옥죄일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버는 과정 중에서도 정기적 지출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이거는 칼날이에요. 제가 한번 정기적인 수입에 대해서 한번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친척한테 100억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근데 유산의 문서를 보니까 두 가지 조건이 그 안에 써 있어요. 첫째는 유산의 원금을 한 푼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조건 중에 포함해서 연간 물가 상승률은 이익에서 제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돈을 갖고 투자해서 원금 이상을 너는 벌어야 돼. 그런데 이 원금 이상 벌은 돈이 물가 상승률은 뺄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두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돈은 다시 회수될 거라는 유산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100억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안전하게 부풀려서 내가 부자로 살 수 있을까요? 이거 생각보다 쉬운 일 아니에요. 100억을 은행에다 넣어놓으니까 8,500만 원 나오더라고요. 8,500만 나오잖아요. 0.85 나오니까. 근데 다행히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2020년인가 2019년에 0.4%밖에 안 됐어. 그럼 0.4%, 100억에 0.4%를 빼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8천만 원을 벌어서 4천만 원은 그럼 잔숙인이 돼 있으니까 이 유산을 받은 친구는 아직 보유할 수 있잖아요. 4천만 원 이익이 생겼으니까. 그럼 4천만 원을 갖다 12달로 나누면 얼마가 돼요? 100억을 가져도 몇백만 원 수입자밖에 못 되는 거예요. 몇백만 원 월급쟁이밖에 못 사는 거죠. 이걸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수입이 300만 원이 정기적으로 들어온다면 100억과 가치가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정기적인 돈들은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월정액으로 나가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한 재산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월급을 받아도 300만 원이 쑥 나가는 생활이 있다면 이 사람은 100억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의 돈을 다 날리고 있는 것과 같다고 비유해야 돼요. 이만큼 정기적인 돈들은 무섭고 힘이 센 사람들이에요. 사업의 제자들이나 동료들을 만나면 흔히 하는 질문,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저는 빨리 부자가 되려면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되게 역설적인 얘기예요. 내가 진짜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없애야 돼요. 부자는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부자는 내가 빨리 됐다가 빨리 망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부자가 된다는 얘기는 부자가 된 후에 부자로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정기적인 수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인 수입을 계속 늘리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이걸 오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부자는 40도 빠르다고 생각해요. 50이 됐을 때 부자가 되면 가장 적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은 부자가 되기 가장 좋은 나이, 이 나이 자체가 사실은 부자예요. 지난번 강의에서 말한 작은 돈을 아끼고 정기적인 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40, 50이 되면 사실은 저절로 부자가 돼 있을 거예요.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를 대하는 올바른 판단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사기에 당하기 쉽고 이익이 많이 나오는 것을 찾아다니고 그런 것에 마음이 현혹이 돼요. 그래서 리스크를 살피지 않고 감정에 따라 투자를 하거나 감정에 따라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빨리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속성이기 때문에 결국 빨리 부자가 되려다 다른 사람보다 더 천천히 부자가 되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처음에 사업을 잘해갖고 부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고이익을 한번 맛보게 되면 사업가로는 이 사람들은 마약을 먹는 것과 똑같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나는 거에 잘 투자해서 처음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음에 비즈니스 할 때 꼭 그런 비즈니스를 찾아낼 거라고요. 그때 그 많은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익들이 계속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이익을 찾다가 결국은 허망한 인생을 끝내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부자가 되는 실제적인 방법을 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 얘기는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는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법을 저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돈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돈을 버는 방법은 모르지만 돈을 어떻게 모으는지는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가 돈을 버는 방법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죽어라고 일해서 어떤 방식이라도 어떻게 절약해서라도 첫 1억을 만들어야 돼요. 왜 1억이냐면 1억 정도 돼야지 투자에서 나오는 돈이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투자됐을 때 성과가 있고 이 자산이 급여의 수준을 넘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요.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든 1억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1억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려고 이렇게 대질문하실 거예요. 근데 1억을 만드는 방법은 의외로 되게 간단해요. 1억을 만들려면 1,000만 원을 먼저 만들면 돼. 훨씬 쉬워졌죠, 1억보다. 근데 1,000만 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100만 원을 만들면 돼요. 여기가 시작이에요. 100만 원부터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100만 원 누구든지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00만 원도 못 만들겠다면 부자 된다고 생각 안 알아야지. 자, 100만 원 만드세요. 그 다음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모아서 1,000만 원 만드세요. 첫 번째 1,000만 원 만들 때까지 엄청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이 두 번째 1,000만 원을 만들 때는 한 번 1,000만 원을 모아본 힘 때문에 두 번째 1,000만 원을 모을 때는 조금 더 쉬워져 있어요. 왠지 모르지만 조금 더 쉬워져 있어요. 그래서 노력이 처음에 1,000만 원 100이 들었다면 그 다음엔 한 90 정도 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적어져요. 그때보다는 덜 힘들었는데 근데 두 번째 1,000만 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9천만 원, 1억 될 때까지 그 이후의 1,000만 원을 이번에 되게 의외로 쉽게 만들었네 하는 과정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1억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1억이 10억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100만 원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미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면 1년에 5%, 10%, 15% 혹은 더 많이 돈을 벌고 있는지를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자산가이고 투자자이고 유능한 자산을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만든 이 1억이 이 1억이란 이 인격체도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것을 동시에 배워야 돼요. 내 일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이 1억도 같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10억이 됐을 때도 역시 일하게 되고 이렇게 커진 자산이 지금 내가 생활하는 생활비 혹은 지금 내가 받는 월급의 급여보다 많아지는 순간 그날이 독립기념일이에요. 여러분의 독립기념일이에요. 개인 독립기념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일보다 여러분들의 독립기념일을 만들어서 그날이 생일이어야 되지.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돈을 벌면 돈의 액수에 따라서 자기 수입이 얼마라고 계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벌어들이는 수입의 이면에 다른 수입이 그 안에 사실은 들어있어요. 돈의 종류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돈마다 다 그 뒤에 PER이라는 퍼라는 개념이 붙어요. 이 PER이라는 퍼라는 개념은 굉장히 삶에서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돈을 벌다는 경제 주체로서 돈을 버는 거에서 버는 액수에만 관심이 있지 이 돈에 따라오는 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강연을 정해서 어떤 유명한 강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이 강사는 한 번 나가면 1억 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식당을 통해서 1억을 벌어요. 그럼 두 사람이 동일하게 1억을 버는데 강연에서 돈을 1억을 버는 사람은 이 사람이 강연을 하지 않는 순간 더 이상 수입이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식당을 하는 사람은 식당은 한 해에 1억을 번다 그러면 그 1억을 버는 거에 퍼라는 게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은 매각이 가능해져요. 보통 미국에서는 식당을 하면서 그 이익의 3배 정도, 3년치 이익을 주고 사고 팔아요. 그럼 퍼 3이야.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그 빌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연간 1억을 벌어. 거기다 뭐 이건저건 광고 해마다 갈아서 붙여주면 1억의 수입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이 사람 퍼는 얼마가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 계속 수입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퍼가 저런 비즈니스라면 여러분들이 얼마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배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같은 다 1억짜리 수입인데 이 사람은 퍼가 없고 이 사람은 퍼가 3이고 이 사람은 퍼가 10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입 뒤에 다른 수입이 뒤에 숨어 있는 거, 진짜 수입이 뒤에 숨어 있는 거를 종류가 다른 수입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수입을 만들 때도 내 수입 안에 정말 퍼가 얼마가 있는지를 계산하셔야지 진짜 자기 수입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퍼가 없는 수입에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이 퍼가 없는 돈일지라도 퍼가 많은 쪽으로, PR이 많은 쪽으로 자산을 옮겨놓는 일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돈들을 좋은 돈과 일정한 돈과 퍼가 높은 돈으로 옮겨오는 일을 해야지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사용되어지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